자, 그러면 활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첼로를 처음 접한 분들에게 활을 넌지시 이렇게 건네면 말이죠. 어떻게 잡게 될까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 저한테 누군가가 제가 처음에 하는 첼로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넌지시 활을 건네준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잡을 겁니다. 어떤 누구가 혹시 첼로 하는 모습을 봤으면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활을 건네줬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활을 이렇게 건네받았던 이게 바로 활을 잡기의 처음의 베이직이라는 것이죠. 저희 옛 스승인 볼프강 베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활을 잡을 때는 주먹 잡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먹 안에 활이 일단 들어와 있는 이 느낌을 처음에 잘 가져야 그 다음에 내가 정상적으로 활을 잡았을 때에도 내 안에 활이 들어있는 느낌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활을 맨 처음에 잡을 적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활 중에 가장 무거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활을 잡을 때 오른손이 이렇게 잡게 되죠.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손가락을 모두 이렇게 핀 상태로 앞을 보게 만듭니다. 혹시 집에 거울이 있으시면 연습할 때 보실 수 있으시면 손을 앞으로 바로 뻗은 상태에서 이 손등이 바로 정면을 향하는지 안 향하는지를 한번 먼저 컨트롤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이 가장 긴 손가락이 이 쇠에 있는 이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여기에 위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중간에 위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이 중심축을 중심에 머무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손가락들이 그대로 두 마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마디까지 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 안에 활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주먹이 항상 앞을 보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옆으로 쏠린다거나 혹은 왼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손이 바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왼손은 항상 오른손이 제대로 손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옆에 보조 역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잡아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가장 긴 손가락이 여기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쇠 부분과 활털의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손가락들을 붙인 상태에서 맨 마지막 마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엄지가 안으로 주먹을 쥐듯이 안으로 들어와서 앞을 보는 모습을 만들게 하시고요. 그 후에는 거울을 보시고 모든 손이 다 앞을 보고 있고 이 마디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드셨을 때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피게 됩니다. 그 후에 손을 자연스럽게 위로 조금씩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 이 가운데 손가락이 아마 가장 길기 때문에 끝쯤에 이렇게 오게 되면 나머지 손가락들은 자연적으로 마디가 첫 번째 마디가 자연적으로 이 나무대에 자연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촘촘히 모든 손가락들을 간격을 비슷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데요. 그럼 과연 엄지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엄지가 많이 안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깥으로 많이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상태에서 엄지를 요 부분쯤에 놓습니다. 중앙쯤에 놓고요. 그대로 쓱 한번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한번 요 홈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걸릴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홈에 여기 한번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면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는 요 위치에 엄지를 놓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많은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엄지가 자꾸 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왜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하고 질문하면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엄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점에 위치한 후 엄지의 운동의 방향은 관절이 꺾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엄지가 이렇게 펴지면 다운과 업 운동을 하는 사이, 특히 업으로 갔다가 다운으로 돌아올 때 말이죠. 엄지에 이렇게 펴져 있게 되면 운동의 방향이 다운으로 갈 때 옆으로 위치하지 않고 운동의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운동이 되는 거죠. 다운, 정상적인 거는요. 다운, 업으로 운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엄지가 안쪽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활을 잡을 때 제일 중요시하게 되는 부분은 엄지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엄지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홈을 지나 두 번째 홈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안으로 넣지도 마시고요. 혹은 바깥으로 빼지도 마시고 가장 편안한 위치에 놓인 다음에 운동의 방향은 계속 관절이 꺾이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다운 보호를 그을 때 또 업 보호가 일어났다가 다운 보호로 돌아올 때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활에 잡는 손가락들의 위치는 이렇게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의 방향은 다운 보호는 누군가가 나를 잡아당기듯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업보호로 가실 때는 이 손목을 누군가가 나를 지그시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업보호를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스러운 엄지의 모양이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운의 보호에 어떤 역할이 있고 손가락은 각자의 손가락들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짤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 보호를 잡아야 되는 주먹쥐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손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촘촘히 손가락 사이를 벌려주고 그 다음에 엄지가 첫 번째 홈을 지나 두 번째 홈에 이르른 다음 그대로 자연스럽게 앉아주시면 이게 다운의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다운업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운하면 앉고 업하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해서 다운을 하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업을 하면 이렇게 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 그대로 업이 되면 엄지가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운할 때는 다시 엄지가 구부러지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전공생들 중에서도요, 혹은 지금 첼로를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활이 자꾸 엄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엄지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활을 다시 잡게 하고 다시 잡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지의 위치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활을 다시 잡아야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먹쥐기부터 시작해서 들어올린 후 두 번째 홈을 향해서 엄지가 달려간 후에 그대로 사뿐히 앉아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다운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그러면 과연 다운의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